IFRS 주석 중에 주당이익 주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당이익은 기본적으로 기본 주당이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희석 주당이익이 있습니다. 희석 주당이익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실제로 계산을 해서 따져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본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 주당이익은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라고 명칭을 하는 이유는 이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랑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의 분자에 해당하는 보통주 당기순이익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통주뿐만이 아니라 우선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당이익은 주식 한 주당 몫이기 때문에 보통주 주주의 몫은 보통주 당기순이익,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거를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보통주 주주 전체한테 귀속되는 몫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는 이유는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플로우의 개념을 기말 현재 보통 주식수라고 하는 스탁 개념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라고 하는 플로우의 개념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기초기말의 주식수가 차이가 없으면 그 주식수를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실제로 기중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또는 자기 주식의 변동들이 있으면 각 기간별로 안분을 해서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거의 다 엑셀로 1할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주당 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게 우리 회사가 희석 주당 이익이 있냐. 희석 주당 이익에서 얘기하는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주당 이익이 있으면 주당 이익은 주주 한 주당 몫인데 그 한 주당 몫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희석 주당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런 한 주당 몫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권, 증권 이걸 보통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는데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형태는 종류는 되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또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한테 부여하고 있는 스탁옵션, 주식선택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들이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보통주 주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주당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희석주당이익, 전환사채, 스탁옵션 있고 행사했는데 이러면 그 행사한 분은 이미 기본 주당이익에 반영이 돼 있겠죠. 희석주당이익은 올해 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라고 해서 이 전환사채, 주식선택권 등등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주당이익은 보통 그냥 쉽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만약에라고 하는 만약에 아직 행사하지 않은 이 잠재적 보통주들이 올해 기말이 아니라 기초에 1월 1일부터 이미 행사돼 있었더라면 보통주 한 주의 몫이 얼마 정도 줄어들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희석주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희석주당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주당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기본주당이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50원이라고 하면 희석주당이익은 이 주당이익보다 줄어드는 거죠. 감소하는 경우를 희석주당이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한 주당 주당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가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첫 번째 전환우선주고 하나가 두 번째 전환사채라고 하면 각각이 1월 1일부터 전환이 됐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해서 첫 번째 위에 분자에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분모에 주식수가 얼마가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각각의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라고 하죠.
희석 효과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배당금을 기초에 만약에 전환됐었더라면 보통주로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10만 원이었는데 이 전환 우선주가 전환됐었더라면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우선주 배당금 나갔을 금액이 안 나갔으니까 1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순이익 효과인 3만 원이 분자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한 주당 한 주 개념이면 500주의 주식수의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환 우선주는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희석 효과가 60원이 나오는 거죠. 추가적으로 전환사채도 동일한 로직으로 구하면 희석 효과가 1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전환사채가 1회차 전환사채, 2회차 전환사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전환 증권별로 희석 효과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 희석 효과 나오는 전환 증권이 20개일 수도 있고요. 30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전환 증권의 희석 효과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기본 주당이익의 분모 분자에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순서는 뭐부터 할 거냐? 금액이 작은 거부터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희석 효과가 전환사채는 10원이고 전환우선주는 60원이기 때문에 10원의 전환사채에 희석 효과가 있는 이 전환사채를 먼저 기본 주당 이익에 더합니다. 그러면 희석 주당 이익이 계산하면 42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지는 게 50원에서 42원으로 줄었다. 희석화가 됐냐? 희석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에 전환증권을 더해서 분모 분자에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 45원이 나왔더라. 그러면 42원에서 45원으로 변경된 거는 희석화됐냐? 이거는 희석화됐다라고 표현 안 하고 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반희석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본 주당이익은 언제냐? 희석 효과가 계속 내려가다가 반희석 효과가 나오기 직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례에서는 이 42원이 희석 주당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맨 끝에 주기에 기본 주당 이익은 50원, 희석 주당 이익은 42원 이렇게 공시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석에는 이 반희석 효과, 예를 들어서 전환 우선주 올해 주당 이익 계산할 때는 반희석 효과로 인해서 반희석화로 인해서 주당 이익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내년 이후에 여전히 주당 이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반희석화된 잠재적 보통주도 주석에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셔야 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당 이익에 대한 주석을 설명드렸습니다.